옛날 깊고 깊은 어느 산골 마을에 만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폐병으로 신음하는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가진 땅이 없어 이 집 저 집 다니며 허드렛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만수는 그런 자신이 너무도 한탄스러웠고 가슴이 아팠죠. 아버지, 제가 집신을 만들어서 아버지 약을 지어 드리겠어요. 그러니 조금만 참으세요. 아이고 얘야.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내 걱정은 말고 너라도 돈 모아 장가를 가야지. 그런 말씀 마셔요. 아버지가 건강해야 지도 장가를 들 수가 있다고요. 뼛속까지 스미는 겨울밤. 만수는 방 한구석에서 짚을 꼬았습니다. 손가락이 얼어 빨갛게 부을 때까지 멍석을 만들었죠. 마침내 추위가 절정에 달한 섣달 금음께 만수는 5개의 멍석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팔면 아버지 폐병 약값은 물론 쌀도 조금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수는 맑은 물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적시자 그의 크고 각진 코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만수의 코는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서는 단연 인기였죠. 마치 높은 산에 있는 바위처럼 우뚝 솟은 코는 보는 이마다 2번, 3번 돌아보게 만들었죠. 그 코에 어울리게 턱선도 칼로 깎아낸 듯 각졌고 광대뼈는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어깨는 마치 화강암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넓고 매일 장작을 패고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단단하게 불어난 팔뚝은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력을 내뿜었습니다. 내일 장에 가서 이멍석과 집신을 다 팔아야겠구나. 만수가 내일 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마을 아낙네들은 그의 집 근처 우물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수의 집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죠. 여봐, 만수가 멍석 짰다더구먼. 내일 장에 나간댄다. 갓 과부가 된 석시댁이 말했습니다. 그 큰 코 좀 봐. 코만 저리 크면 아랫도리도 얼마나 실할까? 홍시댁이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하긴, 저 손가락 굵기 좀 봐. 저 손으로 쑤셔주면 온몸에 불이 날 것 같겠지? 곽시댁이 볼을 붉히며 대꾸했습니다. 만수는 벽 너머로 들리는 과부들의 이야기에 귀까지 목까지 빨개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가 멍석과 집신을 짊어지고 장에 가려 할 때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과부인 춘섬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춘섬은 물레방앗간의 주인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재혼하지 않고 홀로 방앗간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만수보다 7살이 많았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과 풍만한 몸매를 자랑했죠. 만수야, 그 멍석 참 곱게 짰구나. 어머니 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았네. 고맙습니다, 춘섬 아줌매. 만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춘섬은 몸을 숙여 만수의 코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대담하게 손가락으로 만수의 코끝을 살짝 건드렸죠. 만수는 깜짝 놀랐답니다. 이런 큰 코는 처음 보는구나. 춘섬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내의 코가 크면 다른 곳도 크다고 하던데 정말일까? 만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줌매, 그게 무슨... 춘섬은 만수에게 바짝 다가서며 속삭였습니다. 내 아버지 폐병에는 맹문동이 좋다고 하더구나. 마침 내가 지난 가을에 캐놓은 맹문동이 있단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으로 오렴. 멍석 하나만 가져오면 돼. 내가 맹문동을 듬뿍 줄게. 춘섬은 만수의 넓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가슴 쪽으로 내렸습니다. 옷 위로도 만수는 그녀의 손길이 불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멍석만 가져오면 되는 건가요? 만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춘섬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만수의 단단한 가슴에 손을 올려 천천히 원을 그리듯 어루만졌습니다. 물론 내가 원한다면 다른 값을 치러도 좋고. 만수의 온몸이 굳어졌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그의 단단한 복부를 쓰다듬더니 의미심장하게 더 아래로 내려갔다가 멈췄습니다. 아, 아줌매. 쉿, 말하지 마. 춘섬은 만수의 귓가에 바짝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에서 기다릴게. 아무도 모를 거야. 그녀는 만수의 볼에 살짝 입술을 대고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만수의 한 손에는 약값을 대신할 멍석 하나가 들려 있었죠.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아줌매 계세요?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레방앗간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만수구나. 어서 들어오렴. 불빛이 은은한 방앗간 안에는 춘섬 아지매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헐벗게 옷을 차려입은 그녀는 만수를 보자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에 말한 대로 왔구나. 멍석은 가져왔니? 네, 여기 있습니다. 만수는 멍석을 내밀었습니다. 춘섬은 만수에게 다가와 멍석을 받아 들고는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만수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맹문동은 저기 있단다. 하지만 먼저 내가 어떤 사내인지 좀 알고 싶구나. 춘섬은 만수의 가슴을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역시 큰 코를 가진 사내는 다르구나. 이렇게 단단하고 춘섬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 만수의 아랫도리를 향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허리띠에 닿는 순간 갑자기 만수의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답니다. 왜 그러세요? 만수는 춘섬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러니? 겁이 나니? 춘섬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맹문동이나 주세요. 춘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냥 가도 좋다만. 맹문동은 가져갈 수 없겠구나. 하지만 멍석은 드렸는데요. 멍석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아침에 뭐라고 했지? 다른 값도 치러야 한다고 했잖니. 죄송합니다. 그럼 멍석을 돌려주세요.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미 받은 걸 돌려달라고. 춘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황급히 물레방앗간을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춘섬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거 바보 아냐. 주는 것도 받아먹지 못하고. 넌 평생 총각으로 늙을 거다. 만수는 귀를 막고 눈 내리는 밤길을 달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만수야. 눈길 조심하거라. 몸 조심하고. 걱정 마세요. 아버지, 이 멍석 팔아서 꼭 약을 사올 테니 푹 쉬고 계세요. 만수는 정성껏 만든 멍석들을 등에 지고 추운 겨울 장터로 향했습니다. 만수의 집에서 장터까지는 큰 산등성이를 2개나 넘어야 했죠. 어마어마한 거리였지만 아버지의 약을 위해 만수는 등에 무거운 멍석을 잔뜩 메고 산등성이를 향해 힘차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눈이 쏟아지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죠. 아이고, 갑자기 웬 눈이 이렇게 쏟아지는가. 만수는 정성껏 만든 멍석이 젖을까 걱정되어 서둘러 눈을 피할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우뚝 솟은 큰 코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고 멍석은 이미 하얗게 눈으로 덮여가고 있었지요. 아, 맞다. 저쪽으로 가면 폐가가 있지. 만수는 평소 자주 다니는 길이라 눈을 피할 만한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작은 폐가였는데 그곳으로 가면 눈은 피할 수 있었지요. 폐가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만수는 깜짝 놀라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리를 푼 여인이 방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이지요. 으악!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면 썩 물러가거라. 만수는 놀라서 멍석을 떨어뜨리고 놀라서는 외쳤습니다. 아니, 뭐라는 거야? 이 양반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너는 처녀 귀신이 아니냐? 내가 어딜 봐서 귀신처럼 보이는 것이야? 눈보라에 머리가 젖어서 말리고 있었을 뿐인데. 헛소리 그만하고 어서 눈이나 털고 들어오셔.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나는 처녀 귀신인 줄 알고 죽는 줄 알았네. 만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를 자세히 보니 젖은 옷자락 아래로 드러난 맵시 있는 몸매와 고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만수는 순간 넋을 놓고 바라보았지요. 내 얼굴에 뭐 묻었니?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지 마셔. 만수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크고 각진 코가 더욱 빨갛게 물들었지요. 아, 그랬나? 그렇다면 내가 미안하게 되었군. 그런데 이 추운 날 어디를 가는 길이야? 옆마을에 심부름 갔다가 돌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눈보라가 쳐서 걱정이야. 오늘 중으로 꼭 들어가 봐야 하는데. 여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집이 어디야? 왜, 내게 수작 거는 거야? 궁금한 게 왜 이리 많은 것이야? 여인은 눈을 흘기며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뭐, 궁금하다기보다 단지 이 추운 날씨에 갈 길이 걱정되어 물어본 것이지. 만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네. 내 걱정을 하는 것을 보니 나한테 반한 게 틀림없구만. 여인은 살짝 웃으며 만수에게 엉덩이를 옆으로 붙이며 앉았습니다.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어디서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이야? 호호호, 뭐 그리 성을 내는가. 좋으면 좋다고 말하면 될 것을. 그런데 그 큰 코는 타고난 것이야? 여인은 만수의 큰 코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태어날 때부터 이랬소.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코가 크면 만수는 말을 멈추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코가 크면 뭐? 아, 아니, 그냥 그러는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 것이야? 만수는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나는 여수상단의 상행수댁에서 여종으로 일하고 있어. 그런데 이름이 무엇이야? 나는 만수라 해. 너의 이름은 무엇이야? 나는 꽃분이야, 꽃분이. 꽃분이가 말하며 만수의 큰 코를 한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방 한쪽에 놓인 만수의 멍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건 장에 팔러 가는 물건인 거니? 그렇지. 아버지가 폐병으로 고생하시는데 이것을 팔아 약을 사려고. 아이고, 효자로구나. 그 크고 우람한 체격의 효심까지 갖추었네. 그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보라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아니, 그런데 눈보라가 그치질 않으니 이거 어쩌면 좋아? 오늘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마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 갈 수도 없네. 큰일 난 것은 나도 마찬가지야. 이 멍석을 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데 눈보라 때문에 갈 수도 없으니 정말 큰일이네. 그런데 두 사람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배까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거라도 좀 먹어봐. 꽃분이는 보따리 속에서 찐감자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찐감자는 딱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았죠. 나는 괜찮으니 천천히 먹어. 아니, 하나밖에 없는 것을 어찌 내가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반씩 나눠 먹자. 꽃분이는 찐감자를 반으로 쪼개려 했지만 그만 손이 미끄러져 감자가 만수의 바지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미안. 꽃분이가 당황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만수가 말했지만 꽃분이의 손이 먼저 닿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만수의 허벅지 위에 떨어진 감자에 닿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수의 크고 각진 코가 더욱 붉게 물들었고 꽃분이의 볼도 발그레해졌습니다. 미안해. 꽃분이가 손을 얼른 뗐습니다. 둘 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결국 감자는 반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덕분에 요기가 되었네. 고마워. 이럴 줄 알았으면 몇 개 더 만들어 올 것인데. 아쉽네. 그렇게 두 사람이 산속 폐가에 갇혀 있는 사이 눈보라는 멈출 기미가 없었죠. 해가 지고 밤이 되니 기온이 뚝 떨어져 무척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옷자락을 여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만수도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춥구나. 이대로 밤을 지새다간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다. 만수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꽃분이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방 안의 기온은 더 떨어졌고 꽃분이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꽃분아,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변했소. 정말로 꽃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몸도 딱딱해지면서 의식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만수는 꽃분이를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꽃분이의 몸을 녹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도 체온이 떨어져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장에 팔려고 가져온 멍석 생각이 나는 것이었죠. 멍석을 태우면 꽃분이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얼른 꽃분이를 안고 부엌 아궁이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멍석에 불을 피워 따뜻한 불을 쬐어 주었죠. 그러자 한참 후 꽃분이의 체온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의식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신이 좀 들어? 꽃분이는 가물가물 정신이 돌아오더니 자신을 안고 있는 만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곧바로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죠. 만수는 꽃분이를 아궁이 앞에 눕혀놓고 밤새도록 멍석을 아궁이에 넣고 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멍석을 모두 태우고 말았죠. 만수는 자신의 두꺼운 겉옷을 벗어 꽃분이를 덮어주었지요. 이러다간 나까지 얼어 죽겠구나. 만수는 고민 끝에 꽃분이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꽃분이를 감싸 안았죠. 그의 우뚝 솟은 큰 코가 꽃분이의 목덜미에 닿자 꽃분이는 미약하게나마 몸을 떨었습니다. 만수는 놀라서 몸을 약간 때려 했지만 꽃분이가 더 춥다는 듯이 만수에게 더욱 바짝 붙었지요.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만수의 단단한 가슴에 밀착되자 만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만수의 크고 각진 코가 붉게 물들었고 심장은 마구 쿵쾅거렸지요. 꽃분이가 갑자기 몸을 돌려 만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숨결이 만수의 맨살에 닿자 만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따뜻해요. 더 안아주세요. 꽃분이는 반쯤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만수는 망설이다가 결국 꽃분이를 더욱 꼭 안아주었지요. 풍만한 가슴이 만수의 단단한 가슴에 눌리고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만수의 넓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코가 크니 가슴도 크고 어깨도 넓구나. 꽃분이가 꿈결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만수는 당황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꽃분이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려 했지만 만수는 얼른 그녀의 손을 잡아 멈추게 했습니다. 만수는 꽃분이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자신은 조금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래도 꽃분이가 춥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아궁이의 불을 계속 지폈죠. 어느새 만수는 멍석과 집안의 나무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태울 게 없구나. 만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불씨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마저도 꺼지고 말았죠. 불이 꺼지자마자 폐가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꽃분아, 괜찮아? 아직 따뜻하니? 만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꽃분이에게 물었지만 꽃분이는 눈을 감은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간신히 돌아왔던 꽃분이의 체온이 불이 꺼지자마자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꽃분아, 정신 차려봐.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이야. 아무리 흔들어도 꽃분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변하고 얼굴은 하얗게 창백해졌죠. 만수는 필사적으로 꽃분이의 손을 비비고 볼을 두드리며 의식을 깨우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만수는 날씨가 조금이라도 나아졌기를 바라며 밖을 내다보았죠. 놀랍게도 눈보라는 멈춰 있었고 하늘에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꽃분아, 눈이 그쳤어. 이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꽃분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고 숨소리도 희미해지고 있었죠. 이봐, 꽃분아. 어서 일어나 봐. 꽃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하는 수 없이 꽃분이를 업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였죠. 만수는 꽃분이를 등에 업고 낑낑대며 눈속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렇게 고생고생 끝에 꽃분이가 일한다는 상행수댁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꽃분이가 오다가 산속에서 쓰러졌습니다요. 그럼 어서 방에 눕히고 가서 의원을 불러오거라. 알겠습니다요. 만수는 꽃분이를 방에 눕히고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추운 날씨에 기력이 쇠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나 곧 깨어날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시구려. 아, 그렇소? 천만 다행이군요. 의원이 돌아가자 만수도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럼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요. 그래, 자네는 어디 사는 누구더냐? 저는 옆마을에 사는 만수라고 합니다요. 어제 눈보라치는 속에서 꽃분이와 함께 폐가에 갇혀 있었다면 밤새 둘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더냐? 그렇긴 합니다요. 마님은 그제야 만수를 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산을 넘어온 흔적인지 옷은 허름하고 다소 지쳐 보였으나 크고 각진 코와 넓은 어깨 그리고 단단하게 벌어진 가슴은 범상치 않았지요. 그런 만수의 듬직함은 마님의 가슴 한구석을 사르르 울렸습니다. 남편 상행수가 집을 자주 비우다 보니 젊은 마님의 밤은 외로웠습니다. 이런 눈보라 속에서 꽃분이를 업고 왔다니 그대 힘이 보통이 아닌 모양이구나. 마님이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요. 제 힘은 보잘것 없습니다요. 다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둘 수 없어서. 마님은 만수의 수줍은 모습에 더욱 마음이 동했습니다. 시골 총각의 순박함과 우직함이 오랜만에 그녀의 가슴을 설레게 했죠. 사실 마님은 꽃분이의 상태보다는 이 건장한 사내를 좀 더 오래 집에 머물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꽃분이가 의식이 없으니 꽃분이가 깨어날 때까지 내 집을 떠나지 말거라. 아니 마님, 꽃분이가 깨어날 때까지 집에 있으라니요? 꽃분이가 쓰러진 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않겠느냐. 꽃분이가 일어나거든 물어볼 터이니. 아님 마님, 제가 꽃분이한테 뭔 짓이라도 했을까봐 그러는 것입니까? 멍석을 모두 태워 꽃분이를 살려서 데려왔더니 마님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죠. 지금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요? 아니, 내가 너를 뭘로 보겠느냐. 너는 힘이 넘치는 팔팔한 사내놈이고 꽃분이는 이제 막 피어나는 처녀가 아니더냐. 그러니 네가 꽃분이에게 뭔 짓을 했을지 어찌 아느냐 말이다. 꽃분이가 깨어날 때까지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거라.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만수는 마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 자면 되겠습니까요? 어디서 자냐고? 글쎄, 마당 건너 행랑채에 방이 하나 있지만 불을 지피지 않은 지 오래라 몹시 추울 것이다. 마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머슴들이 심부름을 가서 집안에 사람이 없구나.
평소 같으면 머슴들이 행랑채에 불을 지폈을 텐데. 괜찮습니다요. 지는 추위에 익숙하니 걱정 마십시오. 마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산속 폐가에서 꽃분이와 함께 있었을 때 불은 어떻게 피웠는가? 꽃분이가 얼어 죽지 않은 것을 보니 분명 뭔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만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멍석을 모두 태워 불을 지폈습니다요. 오호, 멍석을 태웠다고? 그렇게 추운 밤을 나려면 옷까지도 모두 덮었을 것이고. 마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혹시 체온을 나누기 위해 꽃분이를 품에 안았던 것은 아닌가? 만수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저 마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오늘 밤은 몹시 추울 것 같구나. 행랑채는 너무 춥고. 마님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침소 옆 작은 방에서 묵거라. 그 방은 아침부터 불을 지펴 따뜻할 것이다. 만수는 안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하지만 저녁 나절부터 날씨가 더욱 추워질 모양이구나. 이 방은 밤이면 벽이 얼어붙곤 하는데 마님은 살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일 밤중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추워지거든 내 방문을 두드려라. 방이 넓으니 곁에 이불이라도 깔아주마. 지가 어떻게 감히 마님 방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고, 그런 말은 하지 말거라. 이 집안의 주인은 나니 누구를 재우고 돌보는지는 내 마음이다. 게다가 너가 아니었으면 우리 꽃분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구나. 마님은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밤이 깊어갈수록 방은 점점 추워졌습니다. 아이고,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밤이구나. 문풍지가 다 찢어지겠다. 마님은 몇 번이고 문 밖을 나갔다 들어오며 걱정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마님은 만수의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어떠냐? 잠은 좀 들겠느냐? 내 생각에는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내 방은 더 따뜻하니 건너오렴. 만수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어서 이리 오지 않고. 마님, 저는 춥더라도 옆방에서 자겠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는 소리였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마님은 가느다란 눈썹을 치켜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춥다고 불평불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옆방에서 자겠다는 것이야. 2번 말하지 않을 테니 냉큼 이리 오지 못할까. 만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바짝 웅크리고 마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곁에 누워라. 마님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만수는 덜덜 떨면서 마님 곁에 살며시 누웠습니다. 이불 속은 이미 마님의 체온으로 따뜻했고 그 온기가 만수의 차가운 피부에 닿자 묘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누가 잡아먹기라도 한다더냐? 왜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것이야? 마님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님은 사박사박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도 호기심에 살짝 뜨기를 반복했죠. 속적삼 하나만 겨우 걸친 마님의 모습에 만수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폭신하고 풍만한 마님의 피부가 부드럽게 스치며 만수는 아랫도리가 터질 듯하였답니다. 아이고, 마님, 저는 이러면 안 됩니다요. 만수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과는 달리 몸은 이미 마님의 온기에 반응하고 있었죠. 어머나, 뭐가 안 된다는 것이냐? 추운 겨울밤에 체온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느냐? 꽃분이도 그렇게 살린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마님의 말에 만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건 다른 일이었습니다요. 어찌 다르다는 것이냐? 사람의 몸은 모두 같은 것을.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단단하고. 마님은 만수의 굳은 팔뚝을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마님은 옷을 먼저 벗어서인지 나무새스러워하면서도 얼굴을 붉힌 채 만수의 단단한 가슴을 더듬거렸답니다. 시간도 얼마 없고 번거로우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님은 작게 웃으며 뜨거운 숨결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만수의 가슴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침범벅을 하기 시작했죠. 만수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정신이 아득해졌죠. 만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이를 꽉 물었습니다. 마님의 한 손은 천천히 만수의 바지춤으로 내려가며 더듬더듬 만져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님, 거기는 마님의 손길이 자신의 물건을 감싸주자 만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화들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물건을 여인에게 잡혀본 만수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죠.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바지춤을 끌어올리고 냅다 달아나고 말았지요. 아이고야. 발에는 신발도 신지 못했고 윗도리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였지요. 그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행랑채를 지나 마침내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야, 이놈아! 어디 가느냐, 돌아오너라! 마님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만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긴 했지만 더 빨리 달릴 뿐이었죠. 아니, 저놈이 사내야 뭐야? 어째 저도 못 먹나 말이야. 마님은 화가 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오기도 했죠. 사내답게 생겨서는 어찌 저리 순박한 것이야. 한편 만수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눈 위를 밟으며 달리는 소리만 들릴 뿐 주변은 고요했지요. 헉, 이게 무슨 일이람? 만수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웃지 않을 수 없었죠. 바지는 반쯤 내려가 있었고 윗도리는 한쪽만 걸쳐져 있었으며 맨발로 눈 위를 달려 발가락은 이미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담. 산으로 올라갈까? 아니면 다시 돌아갈까? 만수는 갈팡질팡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면 마님을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산으로 올라가면 또다시 눈보라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만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마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 보니 마님이 있는 안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죠. 그리하여 만수는 꽃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꽃분이 방은 불을 넣어놔서 방안이 따뜻하였죠. 아이고 따뜻하구나. 하마터면 얼어 죽을 뻔했네. 아니, 너 만수 아니야? 너가 왜 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야? 꽃분이 너 깨어난 것이야? 아, 그럼 벌써 깨어났지. 근데 어찌 들어온 것이냐 말이야? 그것이. 너도 나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런 것이야?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니. 야, 이 바보야.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어? 아니 내가 네 마음을 모르다니 그것이 무슨 말인데? 아이고 등신아. 그걸 어떻게 내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야. 만수는 꽃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사내로 태어나 28해를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죠. 저 꽃분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꽃분이는 하도 답답했는지 갑자기 만수의 아랫도리를 손으로 꽉 쥐는 게 아니겠습니까? 으악! 이게 무슨 짓이야? 만수는 마치 불에라도 댄 듯 펄쩍 뛰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깡패들에게 맞을 때도 이렇게 놀란 적은 없었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홍시보다 더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가만히 좀 있어봐. 꽃분이는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움켜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만수는 무척 당혹스러웠지만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었지요. 꽃분이 소나귀에 사로잡힌 채 만수는 마치 독수리에게 붙잡힌 토끼 마냥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아이고, 꽃분아. 만수의 몸은 경직되어 있었지만 꽃분이의 손에 쥐어진 그곳만은 점점 생기를 되찾고 있었죠. 아니 참말로 이것 좀 놔주면 안 될까? 아프단 말이야. 만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이러다가는 내가. 만수의 목소리는 점점 가라앉았고 눈빛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야생에서 사냥감을 노리는 호랑이의 눈빛처럼 날카로워졌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꽃분이의 입을 찾아 덮어버렸답니다. 만수가 정신없이 꽃분이의 입술을 빨아들이다 보니 꽃분이는 호흡이 부족해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점점 얼굴이 달아올랐답니다. 허. 입술이 닿고 떨어질 때마다 실처럼 얇은 것이 꽃분이의 입술에서 늘어져 이어졌습니다. 아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꽃분이는 만수의 아랫도리가 무서울 정도로 부풀어 올라 몸을 살짝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만수는 한치의 틈도 주지 않은 채 더욱 거칠게 입술을 겹쳐왔답니다. 아이고, 왜 이런데. 이러다 우리 둘 다 큰일 나겠어요. 어느새 만수의 손이 꽃분이의 치마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 손길에 꽃분이는 깜짝 놀랐지만 곧 그 따뜻한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말았지요. 만수는 꽃분이의 목덜미에 순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이제 그만하지. 꽃분이는 숨을 헐떡이며 만수의 등을 움켜쥐었습니다. 만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순박하고 어리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사냥감을 덮친 맹수처럼 꽃분이를 탐하기 시작했지요. 아, 그만. 제발. 꽃분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만수의 움직임이 점점 능숙해져 갔고 꽃분이는 몸을 맡겼지요. 어느덧 마당에서 닭이 울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꽃분이 괜찮소? 잠시 숨을 고르던 만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꽃분이의 대답 안에는 깊은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간 후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꽃분이는 만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뭐를? 만수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꼭 잡았는지 말이야. 만수는 그제야 깨달은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랬던 것이요? 처음에는 너가 도망갈까봐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큰 보물을 숨기고 있었으니. 꽃분이의 말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부끄럽네. 만수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뭐가 부끄럽다는 것이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담하더니. 꽃분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만수는 꽃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뭔 일이랍니까? 뛰쳐나간 만수 생각에 잠이 오질 않던 마님이 밖으로 나왔다가 꽃분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저 녀석이 저녁까지 먹여놨더니 내게서 도망쳐 꽃분이년한테 갔단 말이야. 내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마님은 죽 써서 개 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수를 고스란히 꽃분이한테 준 꼴이었죠. 동이 떠올라 밖으로 나왔던 만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님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니, 마님이 아니세요? 그래 꽃분이년하고는 밤새 재미있다더냐? 마님 그런 게 아니오라. 아니긴 무엇이 아니냐. 내 놈을 이대로 보내줄 수는 없다. 그러니 내 말이 있을 때까지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거라. 아니, 마님, 저한테는 홀로 병든 아버지가 계십니다요. 그러니 하루 빨리 가봐야 합니다요. 그것은 네 사정이고 내가 내 집에 있으라 하면 내 집에 있어야 할 것이야. 그런데 그때 꽃분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죠. 마님 제가 이제야 일어났습니다요. 꽃분이의 말에도 마님은 대꾸가 없었습니다. 마님 뭔 일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냐. 남의 것을 빼앗아 놓고도 그리도 좋더냐? 마님 지가 무엇을 빼앗았단 말입니까? 시침이 떼지 말거라. 니년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갈 줄은 내 꿈에도 몰랐구나. 꽃분이는 마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마을에 사는 전주댁이 헐레벌떡 마님을 찾아오는 것이었죠. 아이고,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엇이 큰일 났단 말이냐? 글쎄 상행수 나리께서 눈사태를 만나 눈 속에 갇혀 계십니다. 아니 돌아오시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어째 눈 속에 갇혔다는 것이야. 제가 고개를 넘어가려다가 눈사태를 만났는데요.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서 오시던 상행수 나리가 눈사태에 깔리는 걸 봤습니다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는데 눈이 깊어가지를 못했습니다요. 그렇다면 큰일이 아니냐. 일을 어찌 한단 말이냐? 그때 만수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 네가 얼른 가보거라. 전주댁 자네가 얼른 앞장서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전주댁을 따라 한참을 가다 보니 가파른 언덕길이 나왔죠. 저곳이야 저곳. 저곳에 상행서 나리가 파묻혀 있구먼. 알겠소. 네, 얼른 가보겠습니다. 만수는 쉴 새 없이 삽으로 눈길을 팠습니다. 하지만 눈이 워낙 많이 쌓여서 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만수는 쉬지 않고 열심히 눈을 퍼내다 보니 온몸에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만수총각 그러다 자네가 먼저 죽겠네. 조심하게.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픈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만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해서 눈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필사적으로 눈을 파내다 보니 어느새 상행수의 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눈 속에서 상행수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행수의 몸은 얼어붙어 있었고 의식도 없었습니다. 만수는 상행수의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어 상행수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수는 상행수를 꼭 껴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상행수의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리는 좀 어떠신가? 맥박이 희미하게 살아있으니 얼어붙은 몸을 녹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네. 그나저나 상행수 나리 살리려다 자네가 죽게 생겼어. 우선은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려야지요. 만수는 자신의 옷을 벗어 상행수에게 입혔기 때문에 알몸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빨리 가서 사람들을 더 데려와야겠어. 잠시만 버티고 있어. 내가 금방 다녀올 테니.
전주댁은 이 말을 남기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만수는 한겨울에 옷 한 벌 걸치지 않은 채로 있다 보니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죽어가는 상행수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행수의 체온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곧 숨을 거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만수도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몸도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수는 상행수를 알몸으로 아는 채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자네 정신이 좀 들어. 만수가 눈을 떠보니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행수뿐만 아니라 마님과 꽃분이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만수는 상행수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 가만히 있게나. 일어날 필요 없네. 죄송합니다, 나리. 아니네. 자네가 목숨을 걸고 날 살렸으니 이제는 내가 자네를 살릴 차례네. 몸이 다 나을 때까지 꼼짝 말고 누워있게나. 상행수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만수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상행수는 만수에게 의원을 붙여 치료하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여보게, 꽃분아. 만수가 먹을 죽 좀 가져오너라. 알겠습니다, 나리. 만수는 꽃분이가 가져온 죽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 같아졌네. 아무튼 너가 큰일을 했어. 내가 무슨 큰일을 했다는 거야? 눈 속에서 상행수 나리를 구했으니 그게 큰일이 아니고 뭐겠어. 아니야, 꽃분아. 내가 뭘 했다고. 아니다, 만수. 자네가 날 살린 것이네. 이제 기운을 차렸으니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게나. 상행수 나리, 제가 원하는 것이라니요? 너가 내 목숨을 구했으니 너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마.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보거라. 아이고, 나리. 저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나리를 구한 게 아닙니다. 만수의 말을 듣고 답답한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야. 이런 때 말하지 않으면 언제 말하려고 그래? 상행수 나리 마음 바뀌기 전에 어서 말해. 꽃분이가 재촉하자 만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아픈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약 한 첩도 못 지어드렸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내 아버지 병을 치료해주면 좋겠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알았다. 반드시 내 아버지의 병을 치료해주겠네. 가만히 듣고 있던 꽃분이는 또 답답했는지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야, 그것 말고 또 있잖아. 바보처럼 굴지 말고 어서 말해봐. 내가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야, 이 멍청아. 잘 생각해봐. 또 있잖아. 만수는 꽃분이가 자꾸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수는 꽃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 급한 건 아니니 천천히 생각해 보게나. 너가 원하는 건 모두 들어줄 터이니. 꽃분이는 또 무엇이 답답했는지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야, 날 업고 온 다음날 왜 내 방에 들어온 거야? 어서 말해봐. 갑자기 꽃분이가 비밀 이야기를 꺼내니 만수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 말을 못해? 너는 나를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만 생각한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아니, 꽃분아. 너는 지금 왜 이런 말을 꺼내는 거야? 제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못해? 아니 만수야, 넌 안 되겠다. 아직 정신이 덜 돌아온 것 같으니 어서 잠이나 더 자거라. 꽃분이, 너는 당장 가서 부엌일이나 하거라. 알겠습니다, 마님. 하지만 저는 방금 만수가 하려던 말을 다 듣고 가야겠습니다. 꽃분이, 너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냐? 당장 밖으로 나가지 못할까? 마님이 계속 다그치자 꽃분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상행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만수. 방금 하려던 말을 마저 해보게나. 이 부끄러운 놈이 꽃분이를 마음에 품었습니다요. 허허, 그렇단 말인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무엇을 어떻게 해준단 말입니까? 그만하고 당신도 얼른 일어나세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만수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하지 않겠소. 그래, 만수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어서 말해보게나. 만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상행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머리 숙여본 적 없던 만수였지만 정중히 절을 올렸죠. 괜찮으시다면 꽃분이와 혼인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수의 말을 마저 들은 꽃분이는 울다가 웃다가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꽃분아. 네 생각은 어떻느냐? 저도 좋아요. 만수하고 혼인하겠습니다. 꽃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님은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마님의 깊은 한숨소리가 마당까지 들려왔죠.
그래, 그 짧은 시간에 너희들 눈이 맞은 것을 보면 천생연분이 따로 없구나. 상행수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만수와 꽃분이의 혼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는 만수가 꽃분이와 눈보라 속에서 얼마나 가까웠는지 전혀 몰랐죠. 만수가 꽃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웃옷을 벗어 덮어주고 뜨거운 체온으로 꽃분이를 살려낸 이야기는 아직 두 사람의 비밀이었습니다. 상행수나리, 정말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요. 만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가난했던 산골 총각이 이런 행운을 누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행수는 만수와 꽃분이에게 마을에서 가장 깨끗하고 예쁜 집 한 채를 장만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만수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전납도 떼어 주었습니다. 만수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산골 마을에서 아버지를 모셔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시지요. 의원님이 정기적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만수의 아버지는 아들의 생활이 이렇게 달라진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원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아버지의 병을 치료해 주었고 그 비용은 모두 상행수가 지불했지요. 그리고 드디어 만수와 꽃분이의 혼례일이 다가왔습니다. 상행수 집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풍악 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만수가 저렇게 잘 차려입으니 어쩜 그리 용하게 생겼는지.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만수는 신랑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풍채가 마치 양반집 도령 같았죠. 아버지, 저기 꽃분이 나왔습니다. 꽃분이는 연지곤지 찍고 족두리를 쓴 채 수줍게 나왔습니다. 그 자태가 마치 선녀처럼 고왔죠. 그런데 딱 한 사람, 두 사람의 혼례를 시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수를 짝사랑했던 마님이었죠. 그녀는 멀리서 혼례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꽃분이 전연이 만수를 차지해버린 꼴이라니. 아이고 억울해. 마님은 그날 밤 술을 혼자 마시다가 대취해서 아래 것들에게 엎혀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았죠. 아래 것들이 마님을 업고 가는데 마님이 콧노래를 부르며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희들 우리 만수 물건이 얼마나 실한지 알기나 하느냐? 그것을 내가 놓치다니. 너무나 원통하구나. 아래 것들은 그 말을 듣고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마님의 말이 마을에 퍼지면 큰일 날 테니까요. 촛불이 은은하게 비추는 방 안에서 만수와 꽃분이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방님, 내 족두리 좀 벗겨주시겠어? 만수의 굵은 손가락이 꽃분이의 족두리에 닿자 두 사람 모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족두리가 벗겨지며 꽃분이의 검은 머리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내 저고리 고름도. 꽃분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만수가 꽃분이의 비단 고름을 풀자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그 부드러운 살결이 보이자 만수의 온몸에 열기가 올랐습니다. 아니, 서방님 손이 왜 그리 떨리시오? 꽃분이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는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만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꽃분이는 붉어진 볼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목숨을 구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만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꽃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꽃분이의 부드러운 살결 위로 천천히 움직였고 그들의 뜨거운 숨결이 하나로 섞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야단마님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신다면 야단마님도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